안녕하세요. 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금요일에 리플이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리플 가격이 하루 만에 6, 70%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맞춰서 제가 5월 22일에 리플 분석한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나왔던 양봉이 되게 의미 있어 보이고 바이낸스 거래량도 되게 의미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리플이 만약에 패소하게 되어서 이제 리플이란 코인의 존폐의 위기가 온다면 사실 이런 양봉을 띄울 리도 없고 거래량도 띄울 일이 없다. 그냥 루나처럼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라온 시점에서 여기를 비빈 다음에 한번 툭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를 예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꼭 파동적인 모습보다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순전히 차트에 대한 감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운이 좋았는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줬었습니다. 그 쇼츠 영상 만들면서 조금 제 예상처럼 무빙이 나와서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플이랑 도지 장기 차트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삼각 수렴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색 추세선은 정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공통 구간 한 1,4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1,400원이 되든 여기 뭐 900원에서 1,000원이 되든 이 구간에서 이제 2파 눌림이 온 뒤에 그 다음에 큰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파가 안 온다 하더라도 제 이 삼각 수렴 파동이 잘못된다 한들 그냥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오른다라는 제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이어서 보면 재밌는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 소송을 준비하는 그 리플 쪽에 그 미국 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리플 소송 판결이 늦게 나올 수 있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리플 CTO가 뭐라고 했냐면, 판결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지만 9월 말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이 판결 나오기 3일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이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화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걸 보면 얘네들은 언제 판결이 나올 줄 알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9월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거짓말 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미들을 태우지 않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입니다. 9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개미들이 다른 코인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롱을 걸었던 거를 뭐 취소할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되었든 불과 판결이 나오기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뒤가 구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 이제 빵형이 리플 CEO가 뭐 법과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뭐 이제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은 재미있는 창업자 그 인클보스 형제죠. 얘네도 그렇고 아가리선도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이번 소송을 통해서 뭐 승리를 했다. 뭐 그 다음에 SEC를 계속 까는 트윗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코인베이스랑 그 다음에 이제 크라켄에 다시 재상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다른 코인들도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판결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솔라나도 많이 올랐는데, 리플이 승소가 하면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오를 거란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반응이 왔고,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부터 알트장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실 리플은 조금 늦게 오른 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알트 불장 시작 전에 이제 전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무빙들이.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관련자들도 이제 크립토 윈터가 녹기 시작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불장을 위한 이제 장작 넣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중들을 꼬시기 위한 슬슬 계속 이런 미디어에서 계속 이런 뉴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암호화폐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이제 미국 정치인들이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발언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장 오기 전에 이런 과정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쇼츠 영상 보시면은 제가 리플 오른다고 한 게, 리플 물론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만 승소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패소를 하더라도 항소하면 되고, 항소하는 데까지 또 시간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리플이 오를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벌금으로 합의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세력은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보면 반쪽짜리 승리라고 하잖아요. 아직 기간에 대해서 리플을 판 것에 대한 이제 판결은 안 나왔기 때문에 반쪽짜리 승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르냐 내리냐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뭐 승소할 거다 패소할 거다 이러한 예측은 사실 가격 예측을 하는 데에 사실 그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차트 모양을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했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5월 22일 분석한 후에 나온 뉴스들이긴 한데, 분석했을 때 그 전에도 이제 그 리플 고래들이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 이거는 차트 모양 보고 아 이거는 그냥 오르겠구나, 리플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거는 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근거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플이 오르면서 도미넌스도 한 번 더 끌고 내려왔죠. 근데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 최근 업비트 코인들 보면은 특히 잡코인들 보면 힙소 크게 줬다가 그냥 다 말아 내리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2배 올랐다가 그냥 바로 다 말아 내렸습니다. 이런 시총 낮은 코인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제 지인 중에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알트 순환 펌핑 하다가 그냥 비트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하락 횡보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걱정 우려를 표하는 이제 분들이 계셨거든요. 당연히 뭐 하락 횡보장 그러니까 25년도 말까지 계속 이런 장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큰 하락이 있고 이런 횡보장이 있는 게 아니냐, 바로 V자로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파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잡포들이 한 번에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이거 세력들이 대충 물량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겁을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전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오히려 그러면 지금 장에서 확실히 대중들이 아직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인물 장이다. 그리고 리플 그 승소 판결에 대해서 제가 다음날에 뉴스를 계속 봤는데 뭐 언론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은 뭐 다른 잡코인들 차트를 보면은 되게 무서울 수 있는데, 그냥 시총 높은 기존의 뭐 구 메이저 코인이라든지 이런 차트들을 보면 전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도 보면 한번 크게 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은 고정이 아직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618까지 떨어지려면 지금 구간에서 한 17%더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그냥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오르고 내리는 이 파동 모양이 저는 뭐 스캠 차트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알트코인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알트코인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시나리오 3개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습도 보면은 되게 위태롭거든요. 그냥 지금 이거 4시간 봉인데 그냥 바로 여기 아래로 그냥 비비다가 이렇게 툭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 지금 시점에서 분석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긴 한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 관점은 여기서 한번 훅 오른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일단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빨간색 1파, 2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작은 파동으로 초록색 1파가 다시 나오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3중 조정으로 뭔가 그려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질질 끄니까 이 집약하는 이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조정파동의 이 집약하는 이 과정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트 그 집약하는 과정 계속 틀려서 계속 바꾸고 있긴 한데, 볼린저 밴드로 일단 보면은,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한번 찢어지고 난 뒤에 이제 모아지는 이제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모아지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은 결국 위아래로 크게 한번 간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좀 삼중 조정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횡보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는 이 조정 파동의 모습이 떨어진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엄청 크게 다말아 내리는, 예를 들어서 뭐 26,000, 5,000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기 힘들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내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쌍바닥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내린다는 건 저는 올해 안으로 ETF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미들이 탈 자리를 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한 3, 4주째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 한 번 올라준다면은 거의 저는 위로 올라간다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번 올라서 여기서 생각 수렴으로 가든, 아니면 이게 다시 X라서 여기서 플랫을 한 번 더 그려주든, 어쨌든 한 번만 더 올라주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 분석상으로는 비트코인 4만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 맞나요? 어쨌든 댓글 중에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 하단에서 비비다가 다시 떨어진다라는 이제 근거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그 6만 정고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상승폭보다 알트코인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게 제 메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2021년도 비트코인 고점,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였습니다. 여기였죠.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똑같이 정고점을 가고 알트코인도 만약에 정고점을 간다면 지금 이 40% 구간에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화폐에 비하면 디플레이션 자산일 수는 있겠으나, 주식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 자산이 맞습니다. 계속 POW는 채굴이 되고 POS도 계속 토크노믹스로 인해서 코인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은 액면가가 그대로라도 시총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비트코인 똑같은 6만에 똑같이 알트코인 가격 맞춰지면은, 일단 전 도미넌스는 살짝 여기 더 깨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1년도 때랑 지금이랑 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알트코인 개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총 100위권 안으로 들어온 코인들이 많거든요. 레이어 2에 있는 아비트럼이나 뭐 옵티미즘, 그 다음에 또 그 새로 나온 게 뭐 있었죠? 수익 코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페코인도 있었죠. 걔네 죄다 시총 거의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이 도미넌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6만,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21년도 부장까지만 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는 깨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내려간다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알트 불장이 크게 와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여기 도미넌스 전저도 깨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장이 왔을 때 2017년도 전저점인 35%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로 익절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암호화폐 고평가 구간, 과대평가 구간, 거품이 낀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이 당장 4만을 가야 이제 이 분석이 맞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몇 수를 내다본 답변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